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가 브릿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담에서 정말 오랜만에 동창 만난 것 마냥 굉장히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만났는데 사실 실제로 회담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은 좀 그렇게 친해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두 사람 만난 거 보고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래도 자산 시장에 그 두 사람의 G2의 갈등이 어느 정도 최악의 수준에서는 내려온다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대만 이슈도 이제 양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물론 대만을 통한 대리전이겠지만 네네.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까지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최악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쨌든 봉합이 되었다라는 거에 저는 그래도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래도 그 미중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번 회담에서도 대만 이슈도 그렇고 그런 미국이 중국을 고립화시키려는 그런 산업화 전략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양측이 전부 다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미중 갈등은 항상 계속될 수밖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거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에게 아예 뒤처져 버리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2등인 중국 입장에서는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강력한 무력 충돌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좀 해소된 것 같긴 한데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계속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좀 풀리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예. 미중 갈등 사실은 그 공급망 쪽에서 중국은 미국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추월해 보기 위해서 네. 항상 그 장기 경제 성장 동력원으로서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을 당대회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당대회가 지났으니까 이 정책 모멘텀이 강해지는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좋을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주가도 그 반도체 국산화의 테마로서 가장 손꼽히는 게 이제 과창판 50, 스타 네네. 50인데 이게 당대회 직후 일주일간 수익률이 유일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중국이 과거에는 당대회 이후에 정책 모멘텀이 좋았었던 이유는 세계화 기조에서 중국이 육성하고 싶은 산업 방향이라든지 네네.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도와줬었던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매우 늘어나고 그런 기조였었는데 탈세계화 기조에서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리쇼어링이나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중국의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치포 동맹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중국 고립화 혹은 배타주의 이런 쪽의 성향에서 나오는 정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당대회가 끝났지만 정책 모멘텀보다도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중국 내수에 기반한 네네. 업종들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수에 기반한 업종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사실 내수가 상당히 좋지 못한 거고 네. 이번에는 알리바바가 광군제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사실 저도 몇 년 전만 떠올려 보더라도 광군제 매출을 실시간으로 막 카운팅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진품 명품 보는 것처럼. 네. 근데 공개를 안 했어요.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단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 원인은 제로 코로나다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물리적인 이동 제약을 그 개인 소비 관련돼서 가장 심하게 막고 있고 이런 기간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고용 불안, 소득 불안 등등이 이어지면서 가계 소비 체력 자체가 과거 대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은 제로 코로나 완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정치 이벤트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당대회가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그 추후에 있었던 인사 관련돼서 인선 과정들이 분명히 이중전에 일중전에 이런 데서 일중전 끝나고 이중전에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정치 이벤트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제로 코로나의 완화에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 상황을 봤을 때 네. 정치적인 비용이나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의료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모두 감안을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완화는 3월 이후부터 되는 거는 거의 필연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내수 소비 체력 자체도 회복이 될 거고 네네. 아마 내수 관련된 주가들은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서 아까 뭐 플랫폼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플랫폼은 여기에 더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공부론에 네. 입각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이 역시 저는 2기 지도부에서 3기 지도부로 넘어가면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내수 그리고 내수에 기반한 플랫폼주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실제로 알리바바, 텐센트에 투자하셨던 정말 손실 많이 입고 계시는 분들은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올게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아마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네네네. 그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과거와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랫폼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그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 네. 그 외형 성장들이 많이 둔화된 거로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끝나게 된다면은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되돌려질 것 같은데 각 기업들마다 좀 외형 성장은 어느 정도 조금 과거 대비 속도는 늦어진 상태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기업별로 얼마만큼 이익이 좋은지를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네. 된다면은 아마 기업들마다는 좀 사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 체력들이 좋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더 받는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과거에 제일 높게 받았던 밸류에이션들보다는 낮게 받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고 여기에다 기술주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높다고 봤을 때 그래도 기회는 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